여러분 혹시 이 숫자 보셨습니까? 노원구 아파트 반토막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아파트 하나쯤은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내 집이 어떻게 되는 건지 불안해서 잠 못 이루고 계신 거겠죠? 4월 17일 이날 정부가 발표한 조치 하나가 부동산 시장에 핵폭탄을 던졌습니다. 다주택자 담보대출 전면 금지. 듣기엔 투기꾼들 잡는 거 아냐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투기꾼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수십 년 동안 성실히 살면서 아파트 두 채 마련한 여러분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뭔지, 그리고 오늘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먼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순간 내 아파트가 걱정되시는 분, 댓글에 걱정돼요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 끝에 그 걱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수십 년 걸려 장만한 집, 하루아침에 짐짝이 되다. 노원구에 사시는 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2018년 퇴직금 털어서 노원구 아파트 한 채 샀습니다. 3억 8천만 원. 그 당시엔 주변 사람들이 다 잘 샀다고 했어요. 2021년엔 가격이 7억 5천까지 올랐으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지난달 실거래가 3억 6천. 7억에서 3억으로 3억이 공중으로 사라진 겁니다. 그 3억이 뭔지 아세요? 30년 직장 다니면서 점심 아껴 먹고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면서 모은 돈입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외곽, 경기 외곽에 아파트 하나 더 갖고 있는 분들이 연락이 붙잡고 공인중개사한테 묻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야 합니까? 아직 기다려야 합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대출이 막혔습니다. 4월 17일부터 주택 2채 이상 보유자는 담보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돌아왔는데 세입자한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서 구합니까? 팔아야죠. 급하게 팔아야 하니까 시세보다 싸게 내놓죠. 그러면 그 가격이 주변 시세의 기준이 됩니다. 옆집 가격도 내려가고 그 옆집도 내려갑니다. 이게 도미노예요. 지금 서울의 급매물이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4월 한 달 만에 신규 매물이 10만 건을 넘었습니다. 공급이 쏟아지는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려는 사람도 대출이 막혀 있으니까요. 이 상황 어디서 많이 봤죠?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2013년 일본 버블 붕괴. 그때도 다들 설마 이 동네는 괜찮겠지 했다가 당했습니다. 핵심 수치 서울 신규 매물 4월 한 달 10만 건 돌파. 노원구 실거래 고점 대비 마이너스 52%. 다주택자 담보대출 4.17부터 전면 금지. 당신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주택 보유하신 건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10년대 초중반 은행 예금이자가 얼마였습니까? 2%, 1.5%. 그 돈 은행에 넣어봤자 물가도 못 따라가는 시대였어요. 그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 서울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 TV, 신문, 재테크 책 전부 그 얘기였어요.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 혜택 드리겠다고 직접 권유했던 게 불과 56년 전입니다. 그때 말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분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 혜택 다 사라지고 오히려 과태료까지 맞을 위기에 처한 분들 많습니다. 정책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 판단한 게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살아온 분들이 갑자기 바뀐 규칙에 의해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책하고 계신 분 있으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앞으로 10년의 노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정책 타임라인 신뢰 확보용.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 정부 권유 세제 혜택 제공. 2020년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축소. 2022년 다주택자 중과세 강화. 2024년 스트레스 DSR 도입으로 대출 문턱 상승. 2025년 4월 17일 다주택자 담보대출 전면 금지. 문제는 집값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공포입니다. 자, 이제 진짜 얘기를 할게요.
많은 분들이 집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틀렸습니다. 집값 하락은 결과입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세 보증금 반환 위기. 지금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못 받으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줍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넣어요. 경매가 나오면 그 집값은 시세의 70% 이하로 팔립니다. 그게 또 주변 시세를 끌어내립니다.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집 한 채만 갖고 살아도 옆집 경매 때문에 내 집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 전세 소멸, 월세 쓰나미.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으니까 아예 전세를 없애버립니다. 월세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돈이 폭증합니다. 고몽 70대 자녀들 지금 월세 80만 원, 100만 원 되는 곳 허다합니다. 그 돈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한테 손 벌리겠죠. 내 노후 자금이 자녀 월세 보전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자산가치 하락이 연금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준다. 집값이 내려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깐요. 집값이 내려가면 지역세수가 줄어들고 지방 공공서비스가 축소됩니다. 노인복지 예산이 먼저 깎입니다. 그리고 본인 건강보험료, 재산기준 계산에서 집가격 하락 반영이 느립니다. 즉, 집값은 내려봤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나오는 기간이 생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방 중소도시부터 시작해서 서울 외곽까지 순서대로 쓰러집니다. 요원, 도봉, 중랑, 강북, 금천, 관악. 지금 이 지역 아파트 보유하신 분들 집중하세요. 이 지역들이 1차 충격권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1단계 다주택자 대출 막힘, 보증금 반환 불가, 금매 폭발. 2단계 금매 시세 하락, 경매 증가, 인근 시세 연쇄 하락. 3단계 전세 소멸, 월세 쓰나미, 실거주자 생활비 폭증, 소비 위축, 지역 경제 침체. 선택, 버틴다. 이 조건이면 버텨도 됩니다. 첫 번째 선택, 버팁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전세 세입자가 없고 본인이 실거주하는 집은 대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출이 없거나 LTV가 낮다면 지금 당장 팔 이유가 없어요. 시장이 공황 상태일 때 파는 것은 가장 나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딱 한 가지.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근저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 지금 본인 집에 어떤 권리관계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모르고 있으면 당합니다. 알고 있으면 막을 수 있어요. 선택, 처분한다. 지금 파는 게 맞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선택, 처분합니다. 이 선택이 맞는 분은 누구냐? 전세 만기가 6개월 이내인데 세입자한테 돌려줄 보증금이 없는 분, 대출이 많아서 매달 이자가 연금보다 많이 나가는 분.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처분을 진지하게 고려하셔야 합니다. 하는 게 두렵죠. 손해보는 거 같죠? 하지만 지금 3억에 파는 것과 6개월 뒤에 경매로 2억에 넘어가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이번 주 안에 공인중개사 두 군데에 가서 현재 시세와 예상 거래 가능 금액 물어보세요. 두 곳의 답이 비슷하면 그게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인정하고 결정하세요. 선택 증여한다. 자녀에게 넘기는 것. 지금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집값이 내려왔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집값이 내려간 지금이 증여세를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타이밍일 수 있어요. 단, 이건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의 상황, 부모 연령, 상속과의 관계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달 안에 세무사 예약 하나 잡으세요. 상담 한 번에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싼 돈이 세무사 상담비입니다. 오늘 바로 실행할 3가지 체크리스트. 오늘 등기부등본 발급,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무료. 이번 주 공인중개사 2곳 방문, 현재 시세 및 실거래 가능 금액 확인. 이번 달 세무사 상담 예약, 증여상속 플랜 점검, 시군구청 무료 세무상담 활용 가능. 여기까지 보신 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쉬운 영상이 아니었는데 끝까지 보셨다는 건 그만큼 내 집 내 노후를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겁니다. 모르고 당하는 것만큼 억울한 건 없으니까요.
오늘 드린 말씀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움직이지 않으면 시장이 대신 결정합니다. 내 집의 운명은 내가 결정해야 합니다. 댓글에 지금 본인 상황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집 한 채 있어요. 두 채인데 걱정돼요. 전세 만기 다가와서 무서워요.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제가 읽고 다음 영상 주제로 반영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이 많아질수록 저도 더 좋은 정보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 아파트 지금 팔아야 하나 버텨야 하나 지역별 시뮬레이션을 가져오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죠? 꼭 챙겨보세요.